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피엔스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10번 정도 읽었는데 10번 정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책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매우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이 책을 잘 읽기 위해서는 3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읽으면 좋거든요. 인간은 다른 종과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어떻게 힘을 얻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얻은 힘을 행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읽다 보면 이 책이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갈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인간은 다른 종과 무엇이 다른가? 흔히 인간을 이야기하는 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과 다른 종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상상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구를 믿는다는 거죠. 이렇게 4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간과 달리 다른 종은 생존과 번식이 충족이 되면은 더 이상 싸우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간만이 자신의 이야기가 맞다며 다른 인간과 싸웁니다. 심지어 죽이기도 하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독일이 싸운 이유는 서로 생존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요. 생존에 필요한 식량이나 어떤 자원 같은 것들은 서로 풍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공동으로 믿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내 이야기가 맞다며 서로 죽이려고 싸웠죠.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간은 어떻게 힘을 얻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인류 전체의 역사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 역사를 전체적으로 맥락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책을 보다 보면 책이 두껍고 역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저자가 책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저자처럼 그렇게 세세하게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맥락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요. 이 책은 총 4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인지혁명, 그리고 두 번째가 농업혁명, 3부가 인류의 통합, 그리고 4부가 과학혁명입니다. 자, 일단 인지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인지혁명은 우리 인간이 다른 종과 달라지게 된 지점을 얘기하죠. 우리는 무언가를 상상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공동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고도화된 언어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농업혁명으로 넘어가 볼게요. 농업혁명. 농업은 정착이죠, 정착.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정착을 해야 돼요. 정착을 하다 보면은 그 땅에 대한 어떤 소유욕 같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인류가 최초로 소유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을 하다 보면은 잉여 생산물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소유욕과 더해져서 이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는, 그리고 더 많이 갖게 되는 엘리트가 생기죠. 엘리트는 더 갖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데요. 이 세금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암기력으로는 불가능하죠. 너무나 많은 양의 세금을 걷어내고 그걸 정리해야 되니까 문자가 발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혁명의 주요한 키워드는 소유욕과 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인류의 통합인데요. 흔히 우리가 농업혁명 얘기를 하면서 4대 문명이 탄생했다고 하잖아요. 결국 이 농업혁명 시기에는 여러 개의 많은 문화권이 생겨났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 문화권들이 자신의 이야기가 맞다며 이야기들끼리 전쟁을 하게 돼요. 내 이야기가 맞아 하면서 이야기들이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이 중에서 3대장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 3대장.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야기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국. 그리고 세 번째가 종교입니다. 자, 어떻게 이 돈, 제국, 종교를 사람들이 믿고 따르냐, 그러면서 힘이 생기느냐를 잘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방법이 뭐가 있죠? 돈을 많이 들여서, 자, 내가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돈 줄 테니까 이 도서관 좀 만들어줘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이때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죠? 사람들이 돈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행동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국입니다. 보통 제국을 위하여 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러 가잖아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우리 시민들이 지식을 함유해서 더 많은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다른 종국의 다른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어. 그래서 우린 도서관을 지어야 돼 했을 때 이 제국을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도서관을 짓는데 협조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도서관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신을 위하여. 그러면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도서관을 짓는데 협조를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믿고 따르게 할 수 있는 3가지 3대장이 뭐다? 돈과 제국과 종교다. 인류의 통합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과학혁명입니다. 자, 과학혁명은 여태 이야기들은 내가 맞아, 너는 틀렸어, 네 이야기는 틀렸어, 내 이야기가 맞아, 이런 식으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인간이 내 이야기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라고만 해왔는데 처음으로 내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지 않나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책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무지의 발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 과학혁명의 핵심은 내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자정장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가 틀렸어, 내 이야기가 맞아라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 이야기가 틀릴지도 몰라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과 싸우게 되면 다른 사람과는 싸우지 않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과학혁명 이후에는 인류의 싸움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거지만 과학이 발전된 이후로도 수많은 싸움이 일어났고 세계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도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비교했을 때 인간의 전쟁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팩트죠. 하지만 현대에 와서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한 콘텐츠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무조건 맞아라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세상 같은데, 과학혁명의 핵심은 무지의 발견이고 나와 싸우면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게 됐다는 그 혁명적인 사고가 인간의 비극을 얼마나 막았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얻은 힘을 어떻게 행복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죠. 자, 여러분들은 어떨 때 불행함을 느끼나요? 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해서 불행을 느끼죠. 왜 우리는 비교해서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자, 인간이 다른 종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능력이 뭘까요? 우리는 흔히 수학이나 머리가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인간과 침팬지를 비교하면 침팬지의 수학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파악하는 능력이요. 그렇다면 인간은 대체 다른 종과 달리 어떤 뛰어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니까 따라하는 능력이 다른 어떤 종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복사 능력 덕분에 이전 역사에서 배우면서 인간이 이렇게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 복사 능력 때문에 불행을 느낀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을 따라하고 싶은데 따라할 수 없으므로 불행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피엔스에도 마지막에 인간의 행복을 논하면서 불교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불교의 핵심은 어떤 욕망으로부터 집착을 끊어냄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현대 뇌과학이 밝혀낸 진실도 이 불교 철학과 굉장히 닮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 나를 위협했어요. 그럼 물질 분비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물질 분비를 뇌가 다시 해석을 하죠. 너 쟤 때문에 화났어 라고. 그래서 그 해석 때문에 다시 물질 분비가 일어나고 화가 훨씬 더 커진단 말이죠. 그런데 불교에서 집착을 끊어내는 것처럼 물질 분비가 일어났을 때, 아, 이건 그냥 내 체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분비 과정일 뿐이야 라고 나를 다독이면은 그 물질 분비가 감소하고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욕망으로부터 생기는 그 물질 분비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 욕망으로부터 집착을 끊어낼 수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건데요. 그 불교 철학을 가져와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게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이 사피엔스를 10번 읽으면서 제가 앞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믿어야 할 이야기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 물론 어려운 책이지만 이런 식으로 내용의 맥락을 이해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